이번에는 방 안에서 오이를 키워볼게요. 구독자분께서 부직포화분에 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전화를 주셨어요. 요새는 농사 짓는 분들 연락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오이는 노지나 하우스에서 땅에 심어서 재배하는데 부직포화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어렵다는 게 오이인데 오이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제가 그것도 방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 부직포화분이 거의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도 부직포화분이 알아서 키워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채소는 과일보다는 햇빛이 적어도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 방 안에서 키워도 충분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이 품종을 흔한 다닥이나 가시오이가 아니고 주렁주렁이라는 품종을 키울 거예요. 이 품종은 오이 크기가 조금 작은 대신 숫꽃은 안 피고 암꽃만 핀대요. 오이는 수정이 안 돼야 맛있는 오이가 열리기 때문에 숫꽃은 필요가 없거든요. 실내는 안 그래도 공간이 한정적인데 숫꽃이 많이 피면 오이 열릴 공간이 부족하겠죠. 거기다 숫꽃이 적게 피게 하려면 비료를 조절해야 돼서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주렁주렁이라는 품종은 알아서 암꽃만 피니까 재배 난이도를 확 낮춰줄 거예요. 다만 조금 불안한 건 이 품종이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되었었는데 추천 영상만 있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키워보는 후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품종 검증도 할 겸 제가 직접 키워보겠습니다. 목표는 한 그루에서 오이를 40개 이상 수확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한겨울에 키울 건데 꿈이 크죠? 혹시 실패하더라도 재밌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겨울에 거실이나 방 안에 햇빛이 잘 드는 분들은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년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베란다나 실외에서도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0월 13일이고요. 씨앗을 심어줄게요. 따라하시기 쉽게 종이컵에다 심겠습니다. 씨앗은 2개만 심을 거예요. 멜론 키우기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몇 개를 심을지는 통계로 구할 수 있어요. 주렁주렁 발화율이 80% 이상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걸로 계산해보면 씨앗 2개를 심었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날 확률은 4%밖에 안 돼요. 3개를 심었을 때 싹이 하나도 안 날 확률은 0.8%고요. 제가 손이 똥손인 거지 운이 그렇게 없진 않으니까 2개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상토를 담아놨고요. 구멍을 파줄게요. 이제 씨앗을 심겠습니다. 오이를 먹을 때 보이던 씨앗은 흰색에서 연두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분홍색이네요. 아마 소독을 했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상토로 덮어줬고요.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34g이네요. 종이컵 용량이 180ml니까 이거의 10%면 18g이에요. 반올림하면 대략 20g이네요. 화분 물 주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화분 부피의 10%를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을 20g을 줄 거고요. 34g에 20g을 더하면 54g이니까 물을 54g까지 주겠습니다. 53g이 됐네요. 몇 그램 오차는 무시하셔도 되세요. 앞으로 물 주는 방법은 원래는 34g 원저리가 되면 20g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뿌리가 있는 식물이 아니고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너무 건조해서 싹이 잘 안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물을 줘서 54g까지 맞춰주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씨앗을 심고 물을 줘서 총 2개를 심었고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싹이 틀 때까지 매일 물을 주면서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10월 17일 5일차고요. 2개 중에 하나는 싹이 났어요. 왼쪽 종이컵도 흙이 올라오는 게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싹이 날 것 같아요. 오늘은 10월 22일 10일차고요. 싹이 먼저 난 오이는 떡잎은 완전히 펼쳐졌고 본잎도 벌써 하나 났어요. 싹이 늦게 난 건 씨앗 껍질이 제대로 안 벗겨졌어요. 손으로 벗겨줄까 싶기도 한데 어차피 한 개만 키울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구경도 할 겸 그냥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 15일차고요. 씨앗이 제대로 안 벗겨졌던 건 끝까지 안 벗겨져서 이틀 전에 제가 손으로 벗겨줬어요. 본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약간 기형으로 생겼네요. 많이 크면 괜찮아지겠지만 굳이 이걸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싹이 먼저 났던 건 본잎이 2장까지 펼쳐졌어요. 그리고 아래쪽 줄기에 공중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2개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갔네요. 물은 54g까지 맞춰주면 금방 가벼워져서 아예 60g이 될 때까지 물을 주고 있어요. 조만간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1월 2일 20일차고요. 씨앗이 제대로 안 벗겨졌던 건 2번째 본잎부터는 제대로 자랄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1개만 키울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키우겠습니다. 먼저 싹이 났던 건 많이 자랐어요. 키가 한 뼘 정도 됐네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70g까지 맞춰서 물을 줘도 금방 가벼워져서 하루에 2번은 물을 줘야 되더라고요. 지금 본잎이 1장, 2장, 3장에 3번째 본잎이 이 정도 크기예요. 4번째 본잎도 자라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 자라면 물 주는 게 귀찮으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잎이 2장 나오고 3번째 본잎이 나올 때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분갈이할 화분은 가드닝랩 부직포 화분 중에 중형이에요. 심기 전에 화분 크기를 결정해야 되겠죠. 아주 대충 얘기하면 나무는 대형, 풀은 중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화분 크기를 결정할 때 2가지를 생각해야 되세요. 하나는 잎 숫자고 다른 하나는 비료 양이에요. 첫 번째로 잎 숫자는 제 경험상 손바닥보다 큰 잎은 중형 화분에서 30장, 대형 화분에서는 80장까지는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식물 종류는 크게 상관없고요. 오이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위쪽에 잎이 한 장 생기면 오이도 1개 수확하고 아래쪽 잎을 한 장 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는 잎 숫자는 키우는 내내 많아야 20장 언저리인 것 같아요. 중형 화분이면 충분하고요. 2번째로 고려할 게 비료 양이에요. 이건 논문들을 보면서 계산해 봐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보통 사 먹는 오이는 1개가 200g인데 저는 실내에서 키울 거니까 1개가 10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무화과를 실내에서 키워봤을 때 실외 대비 무게가 절반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이 1개는 100g으로 놓고 40개 수확할 때 필요한 비료를 보면 질소가 11.2g이 필요해요. 이게 상토로 환산하면 상토 40리터에 들어있는 질소량이고요. 부직포 화분 대형이 40리터니까 대형 화분을 쓰시면 비료를 한 번도 안 주고도 상토만 가지고도 오이 40개가 수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료 주기도 귀찮고 물을 자주 주는 것도 귀찮으시면 대형 화분을 추천드려요. 다만 대형 화분을 쓰시면 화분을 접어서 상토를 조금만 채우더라도 초반에 수세가 엄청 셀 거예요. 그래서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한다든지 칼슘제를 주든지 해서 성장세를 좀 눌러줘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어봤다 하는 게 아니라면 비료 주는 게 좀 귀찮더라도 중형 화분을 추천드려요. 저는 중형 화분으로 키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분을 접어줄게요. 처음부터 양분이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상토를 조금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부직포 화분을 접어주시면 번거롭게 분갈이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나중에 접은 것만 펴고 상토를 더 채우실 수가 있죠. 부직포 화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화분 대비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래쪽에 1cm 정도만 남게 접어줬습니다. 높이는 14cm 정도 되네요. 상토를 채우면 부피가 대략 8리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한 다음에는 화분 받침에 올릴 건데 일단 화분 받침은 빼놓을게요. 화분 받침에 올려놓고 분갈이하면 제가 똥손이라 화분 받침에 꼭 흙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심은 다음에 화분 받침을 받치겠습니다. 대충 심을 위치를 보면 이 정도에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토를 어느 정도 채워줄게요. 가운데를 좀 파주고요.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네요. 떡잎에 흙이 닿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깊게 심을 거예요. 지지대로 썼던 커피 빨대는 빼주고요. 줄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뒤집어서 뺄게요. 종이컵 뒤를 눌러주겠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뻗었네요.
이제 상토를 마저 채울게요. 원래 땅에 심을 때는 모종을 이렇게 깊이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뿌리가 너무 습해서 잘 못 뻗거든요. 그치만 저희는 부직포 화분에 상토로 심을 거라 깊이 심으셔도 돼요.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뻗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기다 깊이 심으시면 줄기에서 후속 뿌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뿌리 전체 부피는 똑같더라도 기존 뿌리에서 뿌리가 더 자라는 것보다 줄기에서 새 뿌리가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4차선 도로를 길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8차선 도로를 뚫으면 길이 덜 막히겠죠. 그래서 부직포 화분에 이렇게 깊이 심으면 뿌리가 한번 자리 잡는 순간 땅에 얕게 심은 것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떡잎이 흙에 닿지만 않을 정도로 최대한 깊게 심어주세요. 이제 다 심었고 화분 받침을 받쳐줄게요. 그 다음에는 물을 줄게요. 분갈이 직후에는 물을 흠뻑 주셔야 되세요. 2리터보다 작은 화분은 아예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요. 그것보다 큰 화분은 화분 부피의 10%만 주시면 되세요. 부직포 화분을 접어서 흙을 8리터 정도 채웠으니까 물은 800ml를 주면 되겠죠. 그 중에 500ml를 먼저 줄게요. 부직포 화분은 처음에 심자마자는 화분을 움직이면 뿌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물을 500ml만 주고 화분을 키울 장소로 옮긴 다음에 나머지 300ml를 주겠습니다. 500ml를 다 줬고요. 창가로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 창문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높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박스에 올렸어요. 나중에는 아래쪽 잎을 자르고 상토를 더 채울 거니까 박스를 빼도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창문 높이가 높지 않으면 굳이 저처럼 박스를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인줄을 매려고 행거를 설치해 놨어요. 맨 위에는 벽지 까지지 말라고 뽁뽁이를 잘라서 끼워놨고요. 집 안에서 유인줄 매달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행거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에 줄을 먼저 하나 매달아서 위로 자라게 유인을 해줄 거고요. 잎이 20장 정도 되려면 줄기가 적어도 2m는 될 거라 더 자라면 옆에도 줄을 하나 매달아서 다시 아래로 자라게 유인해 줄게요. 꼭 저처럼 행거를 쓰지 않으셔도 어떤 방법으로든 유인해 주시면 되세요. 베란다라면 천장에 빨래 건조대 같은 곳에서 줄을 내려도 되고요. 못을 박는다든지 후크를 붙인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는 침대 뒤에요. 원래는 침대를 창문 쪽에 바짝 붙였었는데 제가 햇빛 들어오는 게 아까워서 식물 키우려고 조금 떨어뜨려 놨어요. 이 창문이 안 열리는 창문이라 환기도 안 되는 좁은 틈새인데도 여기서도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식물에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환기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통풍이 안 좋다고 식물이 잘 못 자라면 그건 애시당초에 분갈이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이제 남은 300ml 물을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 23일 차고요. 심고 3일 만에 많이 자랐죠. 깊게 심었는데도 뿌리가 벌써 쭉쭉 뻗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덩굴선도 자랐어요. 여기도 한 개 더 있네요. 저희가 따로 유인을 해줄 거라 덩굴선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줄게요. 아직 상토 윗면이 다 마르진 않았어요. 이쪽은 좀 바짝 말라서 색이 옅어졌고 이런 데는 아직 젖어 있죠. 원래는 위특이 다 마르고 물을 줘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물을 줄게요. 왜냐면 예전 종이컵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뿌리는 아직 조금밖에 없을 텐데 지금 잎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겉흙이 다 마르기 전에 오히려 뿌리 근처가 물이 더 빨리 마를 수 있거든요. 화분 물 주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주는 양은 화분 부피의 5에서 10%인데 흙을 8리터만 채웠으니까 400에서 800ml를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겉흙이 바짝 마르고 800ml를 주는 것보다는 겉흙이 반 정도 말랐을 때 400ml를 주겠습니다. 물은 뿌리가 있을 가운데 쪽만 주는 게 아니고 골고루 줄게요. 그래야 뿌리가 물을 찾아서 멀리 뻗겠죠. 오늘은 11월 7일 25일 차고요. 오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유인줄을 매주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랄 줄 알았으면 쓰러지기 전에 미리 매줄 걸 그랬네요.
행거 위쪽에 줄을 한 개 묶어놨고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줄기를 줄에 빙빙 돌려주면 되세요. 아니면 끈으로 묶어도 되세요. 빙빙 돌린 건 풀어주고 끈으로 묶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줄기 아래쪽에 줄을 묶어줄게요. 맨 아래에 묶는 건 어떻게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위쪽을 묶는 건데 저는 양말목 끈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양말목 끈입니다. 이 양말목 끈을 쓰시면 신축성이 있어서 나중에 줄기가 굵어져도 끈이 줄기를 파고들지 않아요. 채소 키울 땐 사실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포도나 무화과처럼 나무 키울 때는 이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양말목 끈이 많으니까 이걸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었고요. 일단 아래쪽 매듭을 더 내려서 줄을 팽팽하게 해주겠습니다. 양말목 끈 묶는 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1번, 오른쪽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1번을 2번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2번을 1번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기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번을 2번에 넣고 그 다음엔 반대로 2번을 1번 쪽에 넣어주세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우실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넣어주시고 반대쪽을 다시 넣어주신 다음에 당기면 끝입니다. 유인도 했으니까 덩굴손이랑 떡잎만 잘라주고 끝낼게요. 덩굴손부터 잘랐고요. 본잎이 벌써 5장이라 떡잎은 거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라줄게요. 괜히 흙이랑 가까이에 잎이 있으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물 줄 때도 불편하죠. 제일 중요한 건 위쪽 흙이 공기가 잘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쪽 흙이 마르면서 화분 속에 있는 물을 데리고 같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떡잎은 잘라줬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28일 차고요. 어제 물을 주고 오늘은 안 줬더니 잎이 이렇게 처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네요. 특히 이렇게 잎자루가 처지면 이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얼른 물을 400ml 주겠습니다. 겉흙도 반 정도 말랐으니까 물 줄 때가 되긴 됐네요. 이쪽은 말랐고 이쪽은 아직 안 말랐죠. 물 좋아한다는 무화과도 겉흙이 바짝 말라도 괜찮은데 오이가 물을 진짜 많이 먹긴 먹는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물을 많이 먹네요. 물 흡수도 진짜 빠른 게 이렇게 잎이 처지면 무화과는 물 주고 1시간이 있어야 다시 잎이 생생해지거든요. 그런데 오이는 5분만 있으면 다시 생생해지네요. 오늘은 11월 11일 29일 차고요. 아래쪽 겨순이랑 오이를 잘라줄게요. 여기 보시면 잎이 나온 겨드랑이에서 다시 작은 잎이 생기고 있죠. 이게 겨순이고요. 이쪽은 겨순이랑 오이가 같이 나오네요. 잘 보시면 이건 작은 잎이 있는 겨순이고요. 이건 오이가 달린 암꽃이죠. 아래쪽은 겨순이랑 오이를 다 자를게요. 나중에 부직포화분 접었던 걸 펼 건데 그럼 이만큼은 어차피 흙 속에 파묻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이가 열리면 안 되겠죠. 이만큼까지는 흙이 채워질 거고요. 바로 위에 이마디에 오이가 달려도 오이가 흙에 닿을 거예요. 오이가 길기 때문에 이 윗마디에 달린 오이도 흙에 닿을 거고요. 여기 오이도 어쩌면 흙에 닿을 것 같네요. 아래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마디는 겨순이랑 오이가 있으면 다 잘라줄게요. 어차피 원래부터 오이 키울 때는 아래쪽 5마디는 오이를 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7번째 마디는 겨순만 자르고 오이는 남겨서 키울게요. 당연히 7번째 마디보다 위쪽도 겨순만 자르고 오이는 전부 키울 거고요. 카메라를 조금 고정해 놓고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겨순이랑 오이가 달린 암꽃을 잘라줬고요. 겨순이나 오이가 너무 작을 때는 자르다가 잘못하면 잎이나 줄기를 자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르기 쉽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자르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 당분간 관리는 7마디 위쪽은 곁순을 계속 잘라줄 거고요. 물을 400ml씩 줄게요. 날씨 따라서 거의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상토를 더 채우거나 비료는 아직까지 안 주셔도 되세요. 참고로 비료는 물풀에 2호를 쓸 건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당장은 물만 잘 주시고 위쪽에 줄기 자라면 유인해 주시고요. 7마디 위쪽 곁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오이가 진짜 빨리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모종으로 심은 것도 아니고 씨앗으로 심은 지 29일 만에 키가 80cm가 되고 7번째 마디에 수확할 암꽃이 생겼으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부직포화분이 오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 방 안에서도 이렇게 잘 크니까 창가에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날 풀리면 베란다나 옥상 같은 데서도 부직포화분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저처럼 생각보다 훨씬 잘 자라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앞으로도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물 주고 곁순 자르는 거 말고 뭔가 다른 할 일이 생기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